그래서 그런 뭐 브랜드명이라든가 아파트를 암시한 단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정류장만 따로 뽑아가지고 한번 또 비교를 해봤는데 그 온도가 거의 1도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. 그 재밌는 통계를 추출을 하셨네요. 예, 저도 하면서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네. 이 말은 좀 더 사회적 경제적 지표가 높은 주거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녹지의 혜택을 더 많이 입고 있고 현재 그 결과 폭염에도 덜 노출되는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건데. 한 장의 이미지로 오늘의 기후를 요약해드리는 기후 한 장.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? 네, 이번에는 지도 한 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7월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공개했던 지도입니다. 이 서울 지도고 지금 표시된 것이 이제 그 지표면의 평균 온도를 위성을 통해서 측정한 것을 이제 시각화한 자료예요. 보시면은 이제 푸른색일수록 좀 온도가 낮고 붉은색일수록 좀 높은 지역인데요. 이제 주로 이제 푸른색이 높은 부분들 많이 몰려 있는 부분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. 보시면 뭐 강북구, 뭐 종로구, 남쪽에 이제 관악구,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뭐 도봉구, 은평구 이런 부분들에 좀 녹색이 많이 몰려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. 혹시 공통점 금방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? 네네. 네, 딱 봐도 산이 많은 곳. 그러네요. 있습니다. 그 산림과학원 이 온도 지도와 함께 그 숲에 어떤 도시에 있는 숲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의 지도도 같이 이제 보여줬어요. 요 지도입니다. 지금 딱 바뀌는 순간에 보시면 초록색 부분이 아까 푸른색 부분하고 굉장히 겹친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 사람들이 많이 직관적으로 알듯이 산지가 많은 곳, 숲이 많은 곳에 온도가 낮다. 네. 뭐 그것을 이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. 이걸 이제 구별로 좀 이제 둘을 비교를 한 그래프도 산림과학원 공개를 했는데 뭐 명확합니다. 녹색이 이제 그 녹지 비율인데 녹지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온도가 낮고 반대로 낮은 곳일수록 확연히 드러나네요, 그죠? 네, 이게 딱 그래서 반비례하는 막대 그래프는 이제 녹지 비율이고요. 면적이고, 예, 꺾은 선이 이제 온도인데 녹지가 적을수록 확실히 온도가 올라가는 경향들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요런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그래프와 분석이긴 한데요. 사실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조금 더 한 발 나아가고 싶어서 가져왔어요.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저기 네. 보면은 이른바 좀 서울 안에서 잘 사는 지역, 잘 사는 구, 또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이 같이 묶여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예. 사실 이제 저희 이제 관심사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지라든가 온도 같은 것들이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표하고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, 이제 그게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그 정책을 세우거나 대책을 중요하죠. 마련할 때 중요한데요. 네. 구별로 묶는 거는 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이제 알기 어렵기도 하고, 한국의 특성상 도시에 산이 많다 보니까 많이 왜곡이 됩니다. 네. 사실 구에 산이 있다고 해서 그 산이 곧 그 일상생활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녹지는 아니잖아요. 굉장히 뭐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일 수도 있고. 그런데 사실 이 구별 지표는 그런 걸 좀 많이 왜곡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으면 제가 이제 제 직장에 있는 학교도 관악구에 있습니다만 관악산이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녹지 비율이 이른바 녹지 비율이 높지만 이건 대부분 다 산지인 거죠, 그죠? 맞습니다. 네, 그런 지역이 또 있고 반면에 좀 평지 지역이 많은 구도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녹지,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주지와 가까운 녹지와 저 산이 있어서 녹지가 많은 거는 좀 구분이 된다. 이제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강남 3구 보통 이제 사회경제적 지표가 굉장히 높은 뭐 소득이라든가 자산이 굉장히 높아서 좀 흔히 잘 사는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, 그걸 보더라도 뭐 서초, 강남, 송파인데 서초, 강남은 방금 굉장히 그 녹지가 많고 온도가 낮았지만 또 송파는 안 그랬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갈리기도 하고, 방금 말씀하신 관악구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그 최상위 녹지가 가장 많은 구인데 우리가 그 이제 어려운 그 주거 여건으로 많이 꼽는 반지하가 제일 많은 곳이 맞아요. 네. 관악구예요. 네. 예, 그런 식으로 좀 모순된 결과들이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게 필요한데요. 사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국내에서 일부 있었고 해외에도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해외 연구 먼저 좀 궁금합니다. 소개 좀 해주시죠. 예, 이제 미국 연구가 이제 여러 편이 있는데요. 한국과 달리 주로 평지의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. 연구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. 맞아요. 미국 이제 2023년에 그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에서 했던 연구인데 뭐 이런 비슷한 연구가 여러 있지만 가장 최근이고 가장 명쾌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. 그 LA 지역의 전역의 녹지하고 지표면 온도,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그 지표들을 같이 살펴본 그런 연구였습니다. 보면은 저소득층 주거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
녹지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. 지표 온도가 높다는 걸 밝혔는데 정량적으로 밝혔어요. 지표 온도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이 1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뭐 1,300, 400만 원 정도 될 텐데 이 정도 떨어질 때마다 지표 온도가 0.6도씩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서 확연히 드러나는군요. 예, 선형 관계가 그러니까 나타나고 같은 LA라는 도시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죠? 맞습니다. 이 심지어 그 가장 소득이 높은 곳하고 낮은 곳의 그 온도차가 가장 심한 곳은 뭐 거기가 이제 좀 건조한 지역이라서 더 그렇지만 지표 온도가 18도까지 네. 차이가 났어요. 한 도시 내에서 네네. 어마어마한 물론 차이죠. LA가 뭐 큰 도시고 면적이 넓긴 하지만 네. 충격적이네요. 예, 뭐 건조한 도시고 하다 보니까 지표 온도가 많이 달궈지기도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녹지의 그 영향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요. 네, 근데 이게 이 가장 큰 원인을 이제 여러 가지 모든 변수들을 막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조합해서 살펴봤는데 가장 큰 원인이 녹지로 이 연구에서도 나왔어요. 아, 네, 그래서 녹지가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. 그러니까 녹지의 비중이 네, 결국 지표면의 온도와 네.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. 이제 이런 거죠. 네, 맞습니다. 논문에 나왔던 그 지도가 또 있는데 보시면은 하나는 이제 온도 맨 왼쪽이 이제 온도가 높은 지역들을 표시한 거고요. 네. 중간에 이제 그 사회경제적 지표가 있는 높은 곳 네. 보시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짙은 곳이 되게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딱 보이네요. 예, 그 북쪽 쪽 보면 그렇죠. 굉장히 높은 부분 보이는데 그 경향이 보이고요. 맨 오른쪽은 녹지 비율인데요, 반대입니다. 점점 옅죠, 그 지역이. 아, 네,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뚜렷한 관계를 보여서 이 산점도로 그래프를 표현한 것도 있는데 보면은 한 R 스퀘어가 한 거의 한 0.5 가까이 나오는 사회과학에서는 그러니까 LA의 북동 지역, 네네. 저 지역이 확실히 네, 상관성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림이 다 보여주고 있네요. 맞습니다. 또 남쪽에 좀 이렇게 그 가운데 파란 지역에서 진하게 표시한 지역은 보시면 또 녹지가 또 좀 적은 경향이 또 있고요. 그래서 네. 여러 가지 좀 그 세 가지 지표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국내에서도 조금 비슷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. 아주 일치하진 않는데 그걸 보면은 한국은 이제 사회경제 지표가 좀 독특한 게 있는 게 주거하고 좀 연관이 많이 그 관련이 됩니다. 워낙 부동산이 예, 자산의 비중이 크니까요. 네.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아파트 사랑이 굉장히 좀 네. 각별하잖아요. 네.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자산이라든가 소득 같은 것들이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저주민들의 그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하고 아닌 지역들을 구분해서 한 연구들이 항상 추가가 돼서 같이 그 보게 돼요.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좀 일치하는 경향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의 그 지표 온도가 빌라나 이런 저층 주거지보다 한 지표 온도가 뭐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2도 정도씩 낮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. 그래요? 네, 실제로 이렇게 이건 측정이 전국 됩니다. 단위 연구입니까? 아니면 서울 단위 연구입니까? 전국은 아직 국내에서 없었고요. 서울이 전체를 본 게 있었고 서울의 일부 구만 가지고 본 게 일부 구만 있었는데 가지고. 일치하는 경향이 보여요.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연구에서는 5도에서 7도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 경우도 얘기는 있었어요. 아파트 밀집 그 해당 지역의 온도가 낮고 네, 또 그 지역의 녹지 비율이 높더라. 이제 이런 거겠죠. 맞습니다. 예, 녹지 비율까지 같이 본 연구들이었고요. 실제로 그렇게 해서 녹지 비율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반대, 지금 그 미국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반비라는 경향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결국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가 녹지 접근성의 차이를 만들고, 그죠? 그게 또 결국은 폭염이 왔을 때 그로 인한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다. 이런 식의 결론을 좀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맞습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녹지, 자연 이런 것들은 좀 평등할 것 같지만 잘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. 네. 이렇게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소득 또는 뭐 사회경제적인 지표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 분포가 배분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가 아직은 있다는 그런 뜻으로 그래요. 해석할 수 있을 것 사실 같아요.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자님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자꾸만 알아가는 이제 네. 그런 좀 마음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어떤 불평등, 이게 사실은 소득, 자산 수준의 불평등, 또 녹지의 불평등, 그로 인한 어떤 기후 불평등, 이게 다 연결된다는 좀 그런 점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건데, 직접 관련된 프로젝트도 진행하셨나요? 네, 저도 이제 미디어 프로젝트로 한번 이거 네. 시민참여 과학하고 같이 연결져서 한번 그 3년 전에 해본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만 그래요.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도 이제 그 아까 미국하고 한국의 그 차이 때문에
그 생활권 녹지의 중요성을 좀 한번 평가해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다른 연구들도 사실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이제 자산 소득의 차이는 봤지만 조금 더 이제 그 생활권 도보권의 녹지를 보는 건 아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해 봤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의 그 녹지를 한번 조사해 그러니까 봤어요. 생활권이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자주 가는 곳, 네네. 늘 지나치는 곳, 뭐 기다리는 곳 이런 맞습니다. 곳의 어떤 녹지 이거를 보신 거군요. 네. 걸어갈 수밖에 없는 곳을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어디를 아, 볼까 하다가 뭐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자동차가 없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을버스 정류장이 떠오르더라고요. 음,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한 7,300개 이상의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요. 굉장히 많더라고요. 엄청나게 네. 많군요. 촘촘하게 있는데 음, 제가 인제 그걸 몇 년에 걸쳐서 다 조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로 인제 일부 지역을 해 봤는데 그래도 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어요. 그렇군요. 예, 사진 한번 보면서 잠깐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울 시내 중에서 인제 위는 구로 마을버스 1번 그 마을버스 정류장의 풍경을 제가 찍은 거고 아래는 인제 서초 1번 마을버스 정류장을 쭉 돌면서 아, 이거 찍은 기자님이 겁니다. 직접 사진으로 찍으셨어요? 예예. 제가 네. 인제 뭐 시민 참여 과학으로 여러 인제 아, 사람들과 같이 했는데 요 부분은 제가 했던 부분이어서 가져왔는데요. 이제 보시면은 이제 녹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러네요. 요걸 이제 그냥 보면은 좀 정량적으로 알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걸 이제 쪼끔 간단한 이제 그 코딩을 통해 가지고 녹지 음, 면적만 추출하도록 했어요. 아, 그래서 이제 정량화해서 비교를 다 해 봤거든요. 뭐 구별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떤지를 제가 알고 싶어 음, 가지고 주변에 뭐 공원이 있는지 뭐 아파트가 있는지 뭐 저층 주거가 있는지 뭐 또는 뭐 공공주택이 공공기관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인제 주변 환경을 조사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. 그중에서 가장 인제 흥미로웠던 게 바로 아파트였어요. 음. 보시면은 저 그 그림은 조금 극단적인 대조된 사례라고 좀 이해해도 될까요? 네, 그렇긴 한데 네. 경향성이 있더라, 현실과 확실히.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그래요. 예.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그 아파트 주변을 쭉 모아서 보면은 그 녹시율이라고 하는데 그 시야에서 녹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아, 보통 녹시율. 네. 아, 시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연구를 위해서 인제 그 설정한 개념이에요. 근데 그 비율이 거의 한 10% 포인트 가까이 그 아파트 주변이 많았어요. 아, 확실히 녹지가 시야에서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조성이 되어 주로 있다는 나무, 거거든요. 뭐 맞습니다. 예. 풀밭 이런 거겠죠? 맞습니다. 음, 뭐 정원이나 아니면은 가로수,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그 조경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. 많아 가지고 음, 많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걸 마찬가지로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선 그 지역을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아까 그 사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는 한 1.5도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어, 아닌 지역하고 아파트가 있는 지역하고는 차이가 났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서 좀 놀랍기도 했고 이게 인제 제가 일부만 했기 때문에 한번 쪼끔 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7,300 개의 그 마을버스 정류장 중에서 보면은 아파트 주변 정류장들은 대부분 그 이름에 정류장 이름에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요. 그래요. 네. 아무래도 네. 인제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네. 좋다 보니까 정류장에도 꼭 들어갑니다. 아, 그래서 그런 뭐 브랜드명이라든가 아파트를 암시하는 단어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 정류장만 따로 뽑아 가지고 한번 또 비교를 해 봤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온도가 거의 1도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이건 아, 누락되는 곳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. 명확한 차이가 상당히 나타나더라고요. 기자님 그 재밌는 통계를 추출을 하셨네요. 예. 저도 하면서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네. 너무나 명확하게 그게 보여 가지고요. 음, 이 말은 좀 더 사회적 경제적 지표가 높은 주거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녹지의 혜택을 더 많이 입고 있고 현재 그 결과 폭염에도 덜 노출되는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건데 물론 이것이 뭐 이 자체가 뭐 비판받는다기보다는 이걸 정책적으로 그렇다면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무더위 쉼터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래요. 생각을 해 그 아까 봤습니다. 저는 이제 보여주신 것 중에 그 아까 마을버스 정류장 이게 상당히 인상 깊은데 저도 요새는 지하철이 생겨서 제가 학교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만 그전에는 지하철을 탄 이후에 마을버스를 아 탔거든요. 출근할 때. 네. 지금은 지하철을 내려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지하철이 새로 생겼어요. 근데 결국 그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주변에 녹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리스크의 차이를 가져온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저도 저 조사를 하면서 정말 뭐 100 개가 넘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요. 네. 그때 정말 느꼈던 게
생각보다 그 심하다. 왜냐면 8월에 제가 딱 그 조사를 다녔는데 예. 견디기 힘들더라고요. 네. 야, 그 정도로 이 녹지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건 뭐 이제 조경학이나 이런 분들의 또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 더운 날씨에 나무 또 뭐 풀밭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. 네. 누군가에게는 그냥 조경 같은 느낌의 어떤 그냥 사소한 그 장식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무더위라는 것, 폭염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생존과도 밀접하게 맞아요. 연관되는 사실은 그런 시설일 33도냐 거예요. 32도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하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늘 과거에 탔던 그 마을버스 정류장의 주변에도 나무는 한 그루 없었던 걸로 기억이 네, 기억이 나네요.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자,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됩니까? 뭐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모든 지역의 녹지를 다 더 많이 만들자. 사실은 아파트 지역은 제가 아는 한 아파트 어떤 허가를 내면서 의무적으로 녹지 공간을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. 그게 확실히 영향을 주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정책적으로 결국은 강제를 했을 때 그것이 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 폭염이라는 어떤 재난에도 큰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. 음. 그런 식으로 좀 더 현재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그 대책들을 좀 더 강제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실제로 도시 계획을 할 때 최근에는 이제 녹지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시숲, 뭐 기후 대응 도시숲 이런 개념들이 나와서 뭐 지자체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이름이 어떻든 간에 주거권과 관련된 도보권과 관련된 그 지역에 녹지를 최대한 많이 확충하고 이거는 실제로 지표 온도를 낮추고 사람들한테 쉼터를 제공할 음.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정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좀 당장 필요할 것 같고요. 이게 만약에 좀 어렵다면은 차선책으로나마 녹지가 지금 이제 조성이 어려울 경우는 지금 이제 그늘막 같은 걸 설치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. 네. 그런 걸로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만 그런 걸로 대응을 하고 향후 녹지로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것 저는 같습니다. 그런 것도 사진으로 본 것 같아요. 이렇게 서울시청 앞에도 있는 것 같은데 포그 물 맞습니다. 이렇게 뿌려주는 거 이런 것도 이게 설치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한여름에 더울 때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. 생각이 들어요. 그게 나무가 제공하는 그 증발산을 이제 흉내낸 거거든요.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녹지를 제공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 그렇군요. 부분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결국은 같아요. 이게 아파트 지역 단지 여기는 이제 의무적으로 녹지 공간이 들어가게 되고 이건 사실은 또 정부의 재정이 직접 투입이 안 돼도 의무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또 그 아파트 주거 단지 사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까지 도움을 받잖아요. 뭐 걸어 다닐 때라든지.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 오늘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이 기후 불평등이 지역별로 녹지의 유무, 과다 소요에 따라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 좀 지역적으로 어려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녹지를 제공해 주려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, 의지가 필요하겠다. 이런 중요한 정책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아파트 녹지가 굉장히 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민간에서 그 녹지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공공의 영역에서 사실 그게 보완하는 그 정책을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차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.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음. 같습니다. 그 저런 어떤 서울 시내에 또는 다른 대도시에서의 녹지 지도 이런 건 금방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보고 정부의 그런 어떤 공공 영역에서의 재원을 녹지 조성에 투입한다면 더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좀 이런 노력들이 어떤 의도적인 의식을 가진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결론에 좀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자, 폭염 문제를 이제 기후나 날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불평등의 문제로도 봐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오늘 지적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